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데 갑자기 종아리가 쥐어짜듯 아파서 침대에서 발을 내딛기도 어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쉽게 피로해져서 외출조차 망설여졌던 경험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잠을 설치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붓고 아파서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은 우리 삶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좋아하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마저 힘들게 느껴지죠. 건강하고 튼튼한 다리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을 온전히 즐기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데 말이죠. 단순히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 안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할 때 이런 문제들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리가 약해지고 쥐가 자주 나는 것이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러한 증상들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을 지켜주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쥐를 예방하며 튼튼하고 활력 넘치는 다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7가지 비타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비타민들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 다리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리 근육의 이완과 수축, 그리고 신경 기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특히 근육과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 경련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마그네슘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부족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경련을 일으키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다리쥐, 특히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험을 자주 하신다면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다리 경련 외에도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로감, 무기력증, 불면증, 불안감, 심지어 두통이나 편두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이나 손발 저림 같은 신경계 증상도 마그네슘 부족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다리 경련을 넘어서 전반적인 몸의 신호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마그네슘을 어떤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을까요? 마그네슘은 녹색 잎채소에 풍부합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좋은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반찬으로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도 훌륭한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아몬드, 캐슈넛, 호박씨, 해바라기씨 같은 것들을 간식으로 조금씩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통곡물, 콩류, 그리고 다크 초콜릿에도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을 드시거나 콩을 넣은 반찬을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꾸준히 다양한 음식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시금치 한 접시나 견과류 한 줌, 또는 미역국 한 그릇을 챙겨 드시는 작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작용하여 근육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을 돕고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습니다. 이 둘의 균형이 잘 맞아야 근육이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슘을 적절한 비율로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곳에 쓰이는 만능 미네랄입니다. 충분한 마그네슘 섭취는 다리 근육 경련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주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세포 내하에게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전해질이며 신경 신호 전달, 근육 수축, 혈압 조절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체내 수분 균형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 경련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체내 칼륨 수치가 낮아지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지 못하게 되어 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심한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리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또는 설사나 구토 등으로 체내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때 칼륨 부족으로 인한 다리 경련이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륨 부족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극심한 피로감, 근육 약화, 심한 경우 근육마비나 부정맥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걸을 때 휘청거리는 느낌,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현상이 있다면 칼륨 섭취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다양한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칼륨의 보고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휴대가 간편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간식입니다. 감자나 고구마와 같은 뿌리 채소에도 칼륨이 풍부합니다. 껍질째 찌거나 구워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아보카도,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와 같은 과일과 채소도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특히 콩류, 렌틸콩, 그리고 생선 중에서는 대구, 연어 등도 좋은 칼륨 공급원입니다. 우리 식탁에서는 시금치나 토마토를 활용한 반찬, 그리고 감자나 고구마를 곁들인 식단이 칼륨 섭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치에도 칼륨이 있지만 염분 함량이 높으니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륨은 신장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충분한 칼륨 섭취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건강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싱겁게 드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위주로 섭취하는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마그네슘과 칼륨은 우리 다리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과 신경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다음으로는 뼈와 근육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리 건강에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 바로 칼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칼슘은 뼈 건강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근육 기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칼슘은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슘 이온이 세포 내로 들어와야 근육 세포가 수축할 수 있고 다시 세포 밖으로 나가야 근육이 이완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의 경련이나 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뼈 밀도 감소와 함께 근육량 감소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칼슘 섭취는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을 넘어 다리 근육의 힘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 부족은 다리 근육의 경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력 약화, 그리고 심한 경우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힘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가끔씩 다리나 발에 따끔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칼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칼슘은 체내에 가장 많은 미네랄이지만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우유와 유제품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지방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유제품 섭취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좋은 칼슘 공급원들이 있습니다. 뼈째 먹는 생선, 특히 잔멸치는 우리 식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훌륭한 칼슘원입니다. 멸치볶음이나 멸치 육수를 활용한 요리를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나 두유와 같은 콩 제품도 칼슘 함량이 높습니다. 두부 조림이나 두부 부침, 두유 한 잔으로도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와 같은 녹색 잎채소에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해조류 중에서는 다시마, 미역 등도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다양한 음식을 통해 꾸준히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한 번에 많이 섭취하기보다는 몇 끼 식사를 통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칼슘 흡수를 돕고 뼈와 근육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 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이지만 사실상 호르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우리 몸에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하고 뼈에 칼슘이 침착되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어르신들은 근육 약화와 함께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리 근육의 힘이 줄어들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비타민 D 부족은 만성적인 피로감, 근육통, 골절 위험 증가, 그리고 심한 경우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경우, 특히 겨울철이나 실내 활동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비타민 D 부족은 흔하게 나타납니다. 비타민 D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햇볕입니다. 하루에 15-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는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로 팔다리 등 노출 부위를 통해 햇볕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특히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하여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한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을 주 2-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나 버섯류,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에도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나 시리얼 등도 많이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햇볕 쬐기 어려운 날이 많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영양제 복용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경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 B 복합체, 특히 비타민 B1, B6, B2B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단일 비타민이 아닌 여러 비타민의 그룹을 의미하며 우리 몸의 다양한 생체 반응에 관여합니다. 특히 다리 건강과 관련해서는 신경 기능 유지와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원, 티아민, 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이며 신경계 기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다리 근육에 힘이 없어지고 피로감이 쉽게 오며 심한 경우 각기병이라는 신경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 피리독신은 단백질 대사에 중요하며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비타민 B6 부족은 신경통이나 손발 저림을 유발할 수 있어 다리의 감각 이상이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B2 코발라민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수초 형성에 필수적이며 적혈구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다리 저림, 감각 이상, 균형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위산 분비 감소 등으로 비타민 B2 흡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핍되기 쉽습니다. 이 비타민 B 복합체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다리 관련 증상으로는 다리 근육의 약화, 저림, 따끔거림, 피로감, 그리고 심한 경우 걷는데 어려움을 겪는 보행 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비타민 B 복합체 섭취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 복합체는 다양한 식품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4는 통곡물, 돼지고기, 콩류에 풍부합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돼지고기 수육이나 콩밥을 즐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6는 닭고기, 생선, 연어, 참치, 바나나, 감자, 시금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서는 닭고기 요리나 생선 구이 또는 감자 조림 등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합니다.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조개류, 유제품, 계란 등에 풍부합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2 결핍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보충제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B 복합체는 우리 몸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여 다리 근육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신경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여 다리의 감각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통곡물,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비타민 B 복합체를 충분히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항산화 작용으로 다리 건강을 지켜주는 또 다른 중요한 비타민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우리 몸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비타민 E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 건강과 관련해서 비타민 E는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 근육세포의 손상을 줄여주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가 쉽게 붓거나 저리고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피로감이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을 주어 다리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운동 후 근육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가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신경 손상으로 인한 근육 약화, 보행장애, 시야 흐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E 결핍은 비교적 드문 편입니다. 그래도 평소 식단에 신경 써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견과류와 씨앗류가 대표적입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땅콩 등은 좋은 비타민 E 공급원입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기름, 예를 들어 해바라기씨유, 콩기름, 올리브유 등에도 비타민 E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리할 때 이런 기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나 아보카도, 망고와 같은 과일에도 비타민 E가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단에서는 견과류를 밥에 넣어 먹거나 나물 반찬으로 시금치를 자주 드시는 것이 비타민 E 섭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견과류처럼 지방이 포함된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과 다리 근육의 콜라겐 형성, 그리고 혈관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일 뿐만 아니라 콜라겐 형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의 피부, 뼈, 연골, 힘줄, 그리고 혈관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다리 근육의 건강을 유지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콜라겐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 C는 이 콜라겐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튼튼한 혈관은 다리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피로를 줄이고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켜 다리 활동에 필요한 활력을 유지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저해되어 혈관이 약해지거나 잇몸 출혈,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리 쪽으로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가 무겁거나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과일과 채소에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귤, 오렌지, 딸기, 키위와 같은 감귤류 과일이 있습니다. 하루에 귤 한두 개나 딸기, 몇 알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는 피망,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배추 등의 비타민 C가 매우 많습니다. 이 채소들을 샐러드나 볶음 요리로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선한 김치나 제철 과일을 즐겨 드시는 한국 식단은 비타민 C 섭취에 유리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축적되지 않고 매일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열에 약함으로 가급적 생으로 먹거나 조리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그네슘, 칼륨,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C까지 이 4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어르신들의 튼튼한 다리 건강을 지키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지긋지긋한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여 다리 쥐를 예방하고 칼슘과 비타민 D는 뼈와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 복합체는 신경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에너지 생산을 도와 다리의 피로를 줄여주며 비타민 E와 C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세포를 보호하여 다리 건강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킵니다. 기억하세요. 튼튼한 다리는 우리 삶의 활력과 독립성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비타민들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식탁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시금치나 다시마, 칼륨이 가득한 바나나, 칼슘과 비타민 D가 있는 우유와 등푸른 생선,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가 들어있는 잡곡밥과 고기를 챙겨보세요.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를 간식으로, 비타민 C가 넘치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매일 곁들여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활력 넘치는 매일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외에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다리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건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다리로 매 순간을 즐기며 최고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